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비문학에 나오는 단어들인데요. 편안하게 쭉 그 4페이지만 빠른 속도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사유는 일사자의 이유인데 유자가 말미암을 주자고 사유, 이유, 원인, 인과관계 어떤 일을 할 때 이유, 원인, 인과관계라고 그랬대요. 원인과 결과. 그러면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결과로 나와요. 그러면 이 결과를 주제라고 친다면 이걸 전제라고 그러는 거고 이게 다시 원인이 결과가 되고 이 결과가 원인이 돼서 다시 결과를 찾아내는 것을 논리적, 이론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유, 이유, 원인인데 자 그런 거는 이렇게 그래서 라는 걸 찾으면 되는데 주제를 찾을 때 어떤 문제가 나오면 국어에서는 요거에 대한 원인이 되는 걸 설명해 놓은 것들을 문제로 나오겠죠. 논리성이 있으니까. 네. 이해됐나요? 네. 자, 통념, 보통의 생각, 이념, 관념, 사고, 사색, 생각 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통념은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이고 관념, 개념, 대개의 생각을 개념이라고 그러고 관념, 가치관, 생각. 그러니까 널리 퍼져 있는 생각, 주제를 말하는 거고 통념, 이념. 그럼 보통은 글을 쓸 때 통념을 쓴다가 이런 통념, 보통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다. 하고 되면 이 통념을 보면 이걸 구체적으로 줄여서 좁혀보면 주제를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첫 잘라 끝에 나오고 그래서 나중에 이 통념과 조금 통념이 이렇게 있으면 완전히 반대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겹쳐져 있는 요거 새로운 것들을 시험에 내는 게 순서이겠죠. 자, 환원주의는 근원으로 돌아간다. 그럼 근원, 본원, 출발점, 원점. 수학에서 원점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니까 본원주의, 환원주의. 예, 이렇게 했을 때 본뒷말, 본래의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환원주의. 자, 상대주의 반대는 절대주의입니다. 절대주의. 그럼 상대성은 서로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정하고 이것도 인정하다라는 다원주의 입장이고 절대주의는 이론주의. 예, 하나니까 하나가 절대적이다. 그러니까 진리, 가치 등이 절대적으로 무언가가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자, 다음에 원형 비평이라는 것도 쓰고 원형 기본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형이 둥근 형태도 되지만 기본 형태, 본래 형태도 됩니다. 책이 있을 때 이 책 안에 책 내용을 평가하는 건 절대주의, 구조주의, 문법주의, 수사법, 절대 이런 거 표현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작가 비평, 작가주의. 그 다음에 이거를 작가의 시대 하면 시대 비평. 그 다음에 이거를 독자가 보면 독자 비평. 이 독자와 이 독자와 이 독자는 서로 차이가 나겠죠. 그런데 이게 신화나 전설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 이걸 실화 비평이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 인간의 죽음은 무리다. 탄생은 무리다. 이렇게 인간의 원형적, 근원적인 심리 상태나 근원적인 단순한 형태의 상징 체계를 하는 것을 원형 비평, 상징 비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의 원형이라고 하는 거죠. 일례를 들으면 자, 신데렐라는 신발을 그죠? 벗고서 됐죠? 네. 그러면 신발을 했는데 꽃신도 원님도 그럼 신발은 뭐냐? 장화신 고양이가 장화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남, 인간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벽 위에다가 신발을 벗어놓죠. 인간관계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해됐나요? 네. 그럼 원형 이 기준이고 표준이고 규범이고 법칙이고 규범이고 표시된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준, 표준, 법칙 그렇게 자, 명제는 이 운명을 펼칠 때 이런 것도 있는데 명제는 밝게 밝히는 겁니다. 주제를 참인지 거짓인지를 찾는 거. 수학하고 똑같네요. 그러면 P이면 Q이다. 이렇게 얘기는 수학에 나오는 논리학, 형식 논리. P는 Q보다 크다 하는 진리집합으로 표시할 때.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명제라고 그러고요. 이 명제의 P를 정의하는 걸 집합이라고 그러고요. 이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걸 명제라고 그러고요. 자, 요거는 뭐라고요? 참인지 거짓인지 아니라 구분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그래서 구분을 한 것을 가지고 참 거짓을 밝히면 이렇게 명제가 되고요. 이 명제를 가지고 포함관계를 연결해서 참을 계속 찾아내는 것을 진리집합이라고 하죠. 자, 성립은 구성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립할 때
체계, 구조, 체계, 몸체자에다 단계, 아니면 구조, 갖칠 구자에다 만들조. 체계 구조를 갖는다는 거예요. 체계 구조를 갖는 것은 틀을 갖는다는 것이고, 틀을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웠어요. 세우면 그거를 완성하면 성립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냐 관계들이 틀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자, 인식론 할 때는 김춘수의 꽃 이런 데에서 많이 하네요. 인식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인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라는 존재가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존재론이라고 하고, 이 존재를 바탕으로, 이게 있다는 걸 바탕으로 요 존재끼리 서로 생각을 하는 것을 인식론이라고 하고, 이렇게 이 내가, 나라는 존재가 꽃이라는 사물을 보고 부르는 걸 명명행위라고 하고, 그러면 인식, 생각하는 것의 과정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자, 내가 본 이 파란색이 네가 본 파란색과 똑같은 파란색일까? 이런 거. 인식의 과정에서 명확성을 따지는 게 인식론입니다. 됐나요? 네. 주목은, 자, 주목! 선생님들이 이렇게 했을 때 주의를 주면서 눈을 이끄는 겁니다. 관심 있게 살펴봐라. 그래서 주목이라는 겁니다. 주목하라. 주목할 만한 사건, 생각해볼 만한 사건, 챙겨야 할 만한 사건, 뭐, 이렇게. 자, 전제는 뭐라고 했어요? 앞전제, 노을제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어떤 주제 문장이 있으면 이 주제 문장 앞에 있는, 이걸 결론으로 했을 때의 원인을 전제라고 합니다. 원인을 전제라고 하고, 이 결론이 주제가 되는 것이죠. 자, 전제. 자, 주제는 중심 생각이고요. 주제, 주인, 주체, 펼칠제니까, 이 주제를 들어가는 눈이 제목이고요. 이 제목, 주제를 표현하는 것을 제제라고 하는데, 주제를 표현하는 소제입니다. 이 제자는 아이로 재료 글감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제, 주제, 제목. 이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 화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재료를 뭐라고 하면 소제라고 합니다. 신문을 쓸 때 김연아 결혼 이렇게 하면 표제라고 합니다. 신문 팔기 위해서 표신하게 쓰는 제목. 김연아 빙판에서 열심히, 빙판과 결혼할 만큼 열심히 훈련했다. 이렇게 사실을 쓰면 이거는 소제목이라고 합니다. 소제. 그러면 표제, 그러면 부제라고 합니다. 부제. 부수적으로 제목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내용을 쓰죠. 신문기사는. 이해됐나요? 네. 자, 본유는 본래 가지고 있는, 본래 존재하는, 본유부터 있는 이런 뜻이고, 궁극적 이런 뜻이 국어에 나오면 주제라는 뜻입니다. 왜? 국리에서 극에 갔다. 그러면 뭐에 수렴하느냐? 궁극으로 가면 수렴하죠. 수학적으로 주제에 수렴합니다. 모든 국어는. 국어는 주제에서 출발해서 주제에서 마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막다르게 생각을 하면 고비에 이르러서 끝까지 생각을 해보면 주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직관이라는 것은 직접 관찰합니다. 그러면 직관과 반대되는 것은 추리, 논리적. 추리,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겁니다. 논리성인 논증,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추리하는 건데, 직관은 그냥 논리적 과정을, 자, 보통은 A에서 B에서 C를 거쳐서 D를 해야 되는데, 바로 A가 D임을 아는 것을 직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현재 상황을 보고, 바로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관하다는 건 관련성이 없다는 거네요. 무관 반대는 유관. 그러면 유의미한 관련성이라고 합니다. 자, 배제를 한다면 제 가감성제하는 뺀 겁니다. 나눌제. 배는 배타적으로 빼버리며. 배타적은 타인을 배척하는 것이고, 이타적은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기적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고, 이기적은 자기만 좋아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고, 개인적은 자기 그냥 혼자만 좋아하는 것.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성은 굉장히 좋은 거죠. 네. 그럼 요거는 뭐예요? 배타성이죠. 자, 배타성은 여기겠죠. 배타성.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이기주의겠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개인주의겠죠.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나누어서 사용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 정언명제라고 하면 뭐냐? 언어가 정해진 명제입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있고 서술어가 있는데 일치불일치에 따라서 조건을 단정하여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조건 없이 단정하여 이거는 이거다 이렇게 제약이나 조건 없이. 자, 타당성은 타당하다, 맞다. 그러면 밀접성은 가깝다. 신뢰성은 믿는다. 당위성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된다. 자, 당위성은 마땅히 그렇게 돼야 노동법적이고, 타당성, 그 대책이
좋을지 나쁠지 타당성을 찾아봐. 이렇게. 얼마나 관계가 밀접한지 찾아봐. 얼마나 신뢰하는지. 적절성은 그 정도면 얼마나 적당한지 찾아봐. 이해되죠? 네. 자, 그러니까 당위적으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정책을 만들어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봤더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적절한 대책을 찾아서 밀접한 제도를 만들어서 해야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자, 영역은 범위라고 하고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울, 테두리. 그러니까 집합했을 때의 포함 영역. 그죠?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 하면 등식은 이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 부등식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걸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부등식의 영역을 오른쪽, 아래, 왼쪽, 위에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만들어지면 마인크래프트 망치를 수식으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입니다. 자, 범람은 넘는 거예요. 넘쳐. 범람. 서양물이 범람한다. 넘치다. 자, 바람직하지 못한 사상이라고 하냐? 오용과 남용이 있죠. 오용은 잘못, OX니까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오용. 근데 범람은 남용, 넘치게 쓰는 거예요. 쓸데없이. 그러니까 약을 잘못 쓰는 건 아닌데 감기약을 너무 많이 먹는다. 그게 남용이라고 합니다. 범람할 때 쓰는 겁니다. 자, 한국지에서는 범람원이 있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하상도로, 여기는 뚝방에 있는 도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집이 이렇게 있고, 여기 또 도로가 있고, 여기에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차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요거를 범람원이라고 합니다. 자, 인공정은 사람이 만든 겁니다. 인공위성은 행성 주위를 도는데 사람이 만드니까 인공위성이죠. 인공 반대는 자연적입니다. 자, 인공적이라는 것은 인위적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하지 말라라는 게 도교입니다. 그게 자연입니다. 그럼 자연은 뭐냐? 이렇게 눈목자인데 눈 앞에 빛이 싹 비쳤어 스스로. 그다음에 이거는 개견자고, 이건 저녁석자고, 저녁석자 하나 빠진 거고, 이건 개견자고, 이건 불화요. 저녁에 개 밑에서 불 떼고 있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개 꺼먹고 있네. 하는 게 자연입니다. 스스로 그러하려. 스스로 그렇게 있는 겁니다. 자, 관계농업은 연결시켜서 물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농사 짓는데 물을 농밭에 트는 것. 총력은 팀을 집결하는 거고, 총칙하면 총규칙이 되는 거고, 총평하면 총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방증은 겹방자의 증명. 그게 반대로 증명하는 건 반증이라고 해요. 자, 발레를 통해서 증명하는 거. 발레를 하나 내서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수학에서 발레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전체를 이해해서 발레를 생각 못 하니까 이 반증 자체를 하나를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반증이 아니라 방은 겹방자예요. 어떤 걸 설명하는데 요거만 봐도 곁에서 봐도 당연히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그래서 직접이 아닙니다. 직접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으니까. 방관자 할 때 방입니다. 방청객, 방관자. 옆에서 수수방관. 수수방관은 사자성어인데 손을 빼고 방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보고만 하니까 옆에 있는 건데도 알 수 있어요. 그럼 방증입니다. 그래서 간접적. 자, 권위는 권력과 위력입니다. 권력과 위력, 통솔하는 힘이고, 특정 문화에 인정받으면 권위자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권위에 고소해갖고, 유명한 에디슨이 그랬어. 이렇게 하면 권위에 고소라는 오류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전제정치는 황제가 있는 겁니다. 황제, 전제정치, 특정, 황제정치. 그러면 황제가 없는 거를 뭐라고 하냐?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공화정. 그래서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황제가 없고 대통령을 사람들이 뽑아요. 공화국. 자, 보좌는 옆에서 보조하면서 도와주는 게 보좌입니다. 보좌진. 선거 보좌진. 도와서 일을 처리한다. 수단 있으면 목적이 있겠죠. 수단은 도구입니다. 도구, 뭐뭐로써. 근데 두 가지가 있는데, 뭐뭐로써하고 뭐뭐서가 있죠. 서는 자격, 선생님으로서. 이 써는 뭐라고? 써서, 도구, 망치 같은 거, 도구를 써서, 이런 뜻입니다. 자, 장엄함은, 장엄하다. 그럼 엄숙하고 커 보이다. 위험이 있다. 장엄하다. 그죠? 비장미도 이때 장자를 씁니다. 슬픈데 장엄해요. 현충원에서 느껴지는 음악소리, 비장미. 우아미는 자연 속에서 거니는 귀부인, 우아미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숭고미는 숭상하고 높아야 되니까 전통에 대한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개 됐나요? 자, 거행은 들 거에서 나가니까 몸을 들어서 다닌다. 일정 형식을 치러 나간다. 하는 것이고, 자, 사람들의 동향, 움직임의 방향, 성향, 동향, 움직임의 방향을 알아봐라. 라는 뜻이고, 자, 수준은 물의 기준입니다. 자, 수준 차이가 나 수면의 위치가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 수표, 물을 표시하는 달에 있는 거에 따라서 높이가 다르니까 정도가 다르죠. 처리하기 다르죠. 지수, 지시하는 수입니다. 지시하는 수. 자, 지시하는 수인데 10의 3승 했을 때 이것도 지수입니다. 몇 번 연속 곱했는지 표시하는 수. 아니면 100을 기준으로 해서 107이다. 이렇게 하면 올랐죠? 그래서 물가 지수가 올랐다. 그러니까 기준량 분의 비교량을 했을 때 기준량, 기준 연도에 비해서 비교량이 얼마나 100분위로 했을 때 퍼센트가 늘어났느냐? 그럼 7% 늘었다. 그럼 숫자로 얘기해줘. 그럼 100인데 107이야. 이렇게 했을 때,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든 걸 이거를 지시하는 숫자죠. 이거는 가르쳐주는 숫자고, 이거는 몇 번 연속 횟수인지를 지시하는 거고, 이거는 100%에서 얼만큼인지를 지시하고 알려주는 숫자입니다. 자, 보시면 전반적으로, 그럼 부분적으로입니다. 전체적으로. 자, 가중치. 그러면 증가해서 무게를 증가시키는데 더 중요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수학 보통 그렇게 됐죠. 탐인데 보통은 언어는 100% 그 정도 하고 이 수학은 100%에다가 곱하기 1.1을 하고 탐구는 100점 만점에서 0.8을 하게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똑같이 수학이 100점이고 이것도 100점이고 이것도 100점이면 다 똑같겠지만 뺀 만큼 들어가니까. 이해됐나요? 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전체가 몇 점 되는 거예요? 80점이 되는 거고 요거는 몇 점이 되는 거예요? 120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언어가 95점 맞았으면 95점, 수학이 92점 맞았고 탐구가 92점 맞았으면 예를 들어서 90점 맞아서 망했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90점 이렇게 하면 전부 몇이죠? 93이라고 칩시다. 계산하기 쉽게. 그럼 91이죠? 네. 근데 가중치로 하면 이거는 90이 되죠? 이거는 1.1을 곱하고 이거는 0.8하고 곱할 72, 한 72점 되죠? 이거 1.2점 곱하면 몇이 되죠? 120을 해야 되니까 93 곱하기 12 158 어떻나요? 111점 정도 되죠? 네. 111 72 그러면 91점이었는데 90, 111 이거 98, 72죠? 그럼 이게 몇 점이죠? 272 39, 27 그러면 90점이 넘죠? 좀 줄었네? 6 116 이게 66이에요? 116 116 그러면 이게 몇이죠? 70, 128 그럼 92점 정도 되죠? 네.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중치가 됩니다. 자, 명목은 명목과 반대되는 건 실질입니다. 명목은 눈으로 봤을 때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120만 원이 됐으면 월급 올랐죠, 20만 원. 네. 근데 물가는 전년도에 100이었는데 지금 물가 지수가 130이 됐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100만 원으로 100만 원치 사면 되는데 지금은 120만 원밖에 못 받으니까 10만 원치는 못 사죠. 이게 실질금리, 실질물가, 이거는 명목금리, 명목물가 이럴 때 씁니다. 이거는 숫자상, 이거는 실질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실질 구매, 실질 사용, 실질 획득.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명목 반대는 실질입니다. 재화는 보통 재물과 화폐 둘 다를 얘기하고 화폐는 통화라고 그래요. 통화. 통화는 뭐냐면 화폐가 유통되는 거, 화폐가 시중에 떠도는 거. 이해됐나요? 네. 산정은 계산으로 정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게 대나무 쪽자거든요. 네. 이게 눈목자고 이게 책상입니다. 옛날에 책상 위에다가 대나무 막대를 쫙 뿌렸어요. 5개를 뿌려서 이렇게 되면 검은색으로 하면 흑자, 빨간색으로 하면 적자. 계산 막대기 이걸 산자라고 합니다. 산자. 그럼 산자, 계산 숫자를 정한다. 그래서 수막대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산정입니다.
자, 소구. 광고나 홍보를 통해 자극적으로 구매 동기를 유발하다, 소구하다, 요구하다, 이행, 시행, 채무 불이행 이럴 때 법률에도 많이 씁니다. 채무와 채권이 있는데 이거는 임무입니다. 의무입니다. 채권은 권리입니다. 그러면 뭐라고? 이 권리가 채권은 이렇게 금전으로 써있든지 종이에 써있는 거고 물권은 부동산하고 동산, 물건이어야 됩니다. 부동산이나 이렇게 컴퓨터 같은 동산. 이해됐나요? 네. 그걸 물권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종이에다 써있든지 계약관계로 쓰든지 이렇게 쓴 걸 채권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물권법과 채권법 두 개 하고 문법 총칙하고 그 다음에 이게 신분법 해갖고 민법을 이룹니다. 그때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환금은 교환, 돌려주는 거, 금으로 바꿔요. 교환해요. 자, 그러면 아파트가 환금성이 좋을까요? 밭이 환금성이 좋을까요? 밭? 환금성은 교환하는데 어떤 게 더 잘 팔리냐고. 아파트하고 밭하고. 아파트가 잘 팔립니다. 도시에 있으면. 자, 요렇게 했을 때 저쪽에 있는 산하고 이게 산이 좋은 산이면 일반적인 산일 때 아파트는 금방 팔리는데 여기는 묶여서 안 팔릴 수도 있다. 이해됐나요? 네. 그리고 환금성이에요. 환금성 가장 좋은 게 뭐죠? 돈으로 바꾸기 가장 좋은 거는 황금입니다. 그래서 황금을 사람들이 짱 박아놓는 겁니다. 요 금은 뭐라고요? 황금이 아니라 돈입니다.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교환하기 좋은 거, 황금성. 이해됐나요? 네. 자, 유가증권은 증권입니다. 증권, 채권이 뭐냐면 이렇게 증서에 서식을 바친 권한이 있는 표식입니다. 이렇게 재산권의 표시에는. 자,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증권을 회사를 만들면 주식회사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래서 증권 권리금을 여기다 예탁을 해놔요. 그래서 이걸 발행을 하면 나중에 이게 이 회사가 커지면 이걸 주식회사에서 잘 보고도 회계 보고도 하고 그러면 주식회사에 이렇게 올리는 걸 이렇게 상장한다고 그래. 이걸 주식시장이라고 그러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게 되면 이 증권을 사고 팔아요. 그래서 이 증권을 근데 따로 가지고는 않고 그냥 보관해요. 증권회사에 보관하고 자기가 계좌상으로만 주식을 사고 팔고 그럽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때 증권, 유가증권. 배당은 돈을 주식회사에서 이 증권에 따라서 이 증권이 예를 들어서 5,000원인데 이건 액면가라 그래요. 5,000원. 근데 좋은 회사라 이게 5만 원에 팔려요. 주식시장에서. 그러면 이 한 주당 우리 이익금이 1억 원이니까 500원씩 배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게 배당입니다. 이해됐나요? 네. 자, 상환은 상대적으로 빚, 대출 상환, 보상하면서 갚아서 대주는 거예요. 서로 비판, 교환, 돌려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상환하다, 빚 상환한다 그런 겁니다. 자, 유휴지는 노는 땅, 유휴, 논다는 거예요. 시설, 휴게실처럼, 유원지처럼, 유원지, 휴게지, 유휴 됐나요? 자, 만기, 기간이 꽉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자, 이 채권이라는 게 있다는데 채권을 발행을 나라에서도 하면 국채라 그래. 국가 채권. 공공지방단체, 대전시장에서 공채라 그래. 그 국공채가 보통 1년이나 3년 만기, 3년 후에 돈을 준다고 하고 사람들한테 돈을 꿔요. 근데 이게 얼마 준다고 하면 100만 원 준다고 꿔요.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날. 이해됐나요? 네. 그럼 내년 1월 1일 날 100만 원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얼마에 팔아요? 100만 원 주겠습니다 하고 100만 원 주면 안 살 거예요, 사람들이. 네. 얼마에 사세요? 이래요, 이거를. 100. 90만 원에 사세요. 그래요. 그럼 내가 90만 원을 주고 나라에서 100만 원짜리 채권을 삽니다. 하나. 그러면 1년 갖고 있으면 나중에 얼마 받아요? 10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 된 거예요? 10만 원.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합니다. 이쪽쯤 되면 95만 원 정도 받을 것 같죠? 네. 근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 이 채권만 있어, 내가. 그럼 이거 시장에다 팝니다, 내가. 그러면서 95만 원이 아니라 94만 원만 줘. 그럼 사람들이 사가죠? 네. 5개월만 기다리면 만 원 이익이니까.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삽니다. 그걸 할인율이라고 합니다. 할인율. 할인해서 줘. 깎아서 줘. 사줘. 할인율, 수표 할인율, 이게 채권 할인율.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여기가 꽉 찼죠. 기한이 만기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자, 체계, 틀 이런 겁니다. 원리에서 계통으로 결합해서 그지? 장마다 본전의 이자와 이자를 받는 일, 체계해서 계산한다. 약간 통계인데, 진전은 앞으로 나아가는 거고, 직접, 아이스가 직접 해로운데 쌓여있는, 모여 쌓여있는 거. 신경망이. 분산, 신경 분산 된다, 떠로. 그죠? 도시를 분산시켜야 된다. 교통을 분산 나눠서 흩어지는 거. 분산, 흩어져 있는 게 산문이고, 우줄이 모여있는 게 운문입니다. 반복 규칙성 있는 게 운문. 산문 반대는 운문이고, 운문은 시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산문입니다. 자, 인프라는, 이렇게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돼. 도로, 이렇게 간접, 도로, 발전소, 시설 같은, 경제, 배경, 사회 자본. 이걸 사회 간접 작업이라고 그러죠. 자, 회랑은 옛날 이렇게 중국에 이런 집 주변에 이렇게 집 대문이 있으면, 여기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밖에서 그 종들 짓는 쪽문도 있고, 이렇게 있기도 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걸 뺑뺑뺑 돌 수 있죠? 네. 이게 회랑이라고 합니다. 회랑. 복도. 화랑할 때 그림 있는 복도, 화랑. 건축물 둘러싸이는 겁니다. 긴 복도. 인접. 옆으로 접해 있는, 가깝게 붙여 있는 인접한 나라. 이렇게. 호혜평등을 서로 혜택 준다는 겁니다. 호혜주의. 서로 특별한 편리와 이익을 준다. 호혜 국가. 호혜성. 서로 상호, 호혜. 서로 혜택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네. 잠깐 용어 한번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